기준이 필요하신가요? 매일경제에는 흥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MBN골드 김흥태 조기준 매니저와 오후장 공략주 세워보겠습니다. 그 전에 저와 함께 현구간 시황부터 점검해 보시죠.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세로 코스피는 낙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1.35% 하락하면서 2,800선이 무너졌고요. 반면 코스닥은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0.09%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전장 코스피 지수 어떤 흐름 보였는지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그동안 올랐던 대형주들을 팔고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으로 수급이 이동하는 모습이 요 며칠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이야기가 나오면서 2차 전지와 신재생 기업들이 바닥권에서 고개를 들고 있고요. 시가총액 전반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상승 전환에 성공했던 삼성전자 2%대 밀리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올라가면서 상승세를 보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장중한때 3% 넘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은 어떨까요?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양전하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윗꼬리를 달면서 다시금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코스닥에서는 일부 2차 전지 그리고 비만 치료제, 화장품,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은 어떨까요? 수급도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에서는 개인 홀로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매매 동향부터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별 특이점은 없는데 개인이 홀로 물량을 다 받고 있고요. 외국인이 최근 3일 동안 8천억 원 넘게 매도를 한 걸로 집계가 됩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 코스닥 매매 동향도 살펴보시죠. 기관이 매수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매도 물량을 많이 줄이면서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구간 시황 체크해 봤는데요. 다음 주 테슬라 그리고 SK하이닉스, 알파벳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오후장 공략주에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후장에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다음 주를 준비하는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든든한 두 매니저님이 오셨는데요. 김흥태, 조기준 매니저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외국인이 팔고 나가는 게 참 부당한 시장입니다.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에 따라 코스피의 낙폭이 더 큰 모습인데요. 이번 주에 종목 장세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네. 다음 주름은 어떨지도 물음표가 좀 있는 상황이라서 두 분께 저희가 다음 주 시장 전략을 받아봤습니다. 바로 좀 열어볼게요. 두 분의 공통점은요. 반등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정말 반가운 단어인 것 같아요. 흥태 매니저님, 네. 저희 반등 슬슬 준비해도 된다면 네. 뭐가 우리에게 믿음을 좀 반등에 대한 믿음을 주는 건가요? 일단은 그동안의 낙폭이 굉장히 많이 컸고요. 어제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국내장들이 이렇게 힘든 장을 겪어넘었을 때 크게 악재는 없었습니다. 악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투심이 위축되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의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에 대한 이제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오르다 보니까는 2차 전지가 또 빠지고 제약 바이오의 흐름도가 좋지 않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지수를 끌어당겨 내리는 그런 모습을 이번 주 한 주간을 좀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그러고 나서부터 어느 정도에 대한 바닥권에 대한 지지 라인을 잡아놨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시장에 대한 반등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미 한번 지난 이번 달도 그렇지만은 이제 앞으로 이제 CPI 지수도 어느 정도에 대한 안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금리를 보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발 매수도 들어온다고 하면은 다음 주부터면은 좀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어제 정부에서 발표했던 게 뭐였냐면은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이런 내용들도 다 내주 이제 발표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 심리로서 아무래도 자금력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악재 없이 조정을 받은 우리 시장이었는데요. 그래도 개별 종목 잘만 보유하셨다면 그 안에서 또 상승을 누린 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주에는 다 같이 이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자, 역시 조기준 매니저님도 반등 타이밍이다라고 주셨거든요. 코스피, 코스닥 각각 3에서 4거래일 정도 조정을 받고 있어요. 어느 쪽에서 반등 시그널 먼저 나올까요? 일단은 이제 이상 매매가 나오고 있는 코스피에서 반등이 먼저 나오지 않을까라 생각을 합니다. 네. 매크로적으로 지금 현재 악재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뭐 현재 우리나라의 시장이 이제 뭐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거나 이제
국가 경쟁력이 문제 있거나 그다음에 이제 무역 수지가 나쁘거나 뭐 이런 기능은 전혀 나쁜 건 없는데 유일하게 지금 이제 해외 변수인데 매크로적인 변수 악재도 아니고 이제 바이든과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전 세계 이제 1,500조 미국 시장에서도 뭐 단 며칠 만에 1,500조의 시장 자금이 날아가는 상황이 나오고 연출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이상 현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탄탄함에도 불구하고 TSMC도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우려와 이제 공포심에 의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시아 시장에서 오늘 뭐 일본 니케이라든지 상해 종합도 견조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많이 빠진 이유가 어제 이제 전일자의 금융 투자가 2천억 정도에서 삼성전자 그다음에 또 2천억의 하이닉스를 사면서 또 하나 샀던 게 2천억을 정도를 이제 인버스 곱하기 2를 또 2천억을 샀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면서 또 인버스 수익을 챙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이상한 게 선물 옵션 만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램 매도로 동반했던 것도 사면서 팔면서 지금 이제 코스피 시장이 과하게 아시아 시장에 비해서 더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엔 종가의 이제 매도가 어느 정도 잦아들면 낙폭이 줄어들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부디 두 분의 예상대로 반등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낙폭이 과다했던 섹터 가운데 먼저 반응해줄 만한 그런 섹터는 어디일까요? 역시 두 분께 대답을 받아봤는데요. 김응태 매니저님은 반도체를 꼽아주셨고요. 조기준 매니저님은 코스피 100 종목을 선택하셨습니다. 앞서 저희가 김종효 이사와도 반도체 장비주를 좀 다뤄봤는데 네. 전공정 어떻습니까? 전공정 괜찮습니다. 오. 네, 후공정도 괜찮고요. 네. 반도체 전반적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가 지금 HBM에 대한 이제 이슈로 인해서 그동안에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재료들을 본다면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필두로 인한 많은 재료들이 나올 거로 보여지는데 그 삼성전자 HBM3E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에 대한 퀄테스트에 대한 통과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이제 재료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심리 작용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전자 어제 또 발표했던 게 뭐냐면 CXL 관련해서도 앞으로 HBM에 이어서 CXL에 대해서 28년부터 양산이 시작할 거고 시장에 대한 선두적으로 앞서겠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장비 업종이라든지 이런 CXL 또는 HBM까지도 동방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실적을 앞두고 있는 반도체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반도체들에 대한 실적이 다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HBM이라든지 D램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D램이라든지 랜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아마 그동안에 악재 없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반등이 올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 다음 주에 반도체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 그렇다면 반도체 안에서 편입하는 종목이 있을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잠시 후에 확인해 주시고요. 조기준 매니저님이 코스피 100 종목을 선택을 하셨어요. 이 안에서도 섹터가 좀 다양한데 너무 많아가지고 네. 제가 이제 뭐 어떤 딱 업종을 찍는 게 아니고 이제 어제도 과매도 됐던 게 이제 뭐 세론이 나왔던 두산 에너빌리티도 사실은 이제 뭐 과하게 빠졌다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합병을 얘기했는데도 하락을 좀 했고 삼성전자도 지금 현재 다시 이제 퀄테스트 통과 기대감이 있는데도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네이버, 그다음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모든 종목이 어떤 업종을 가리지 않고 또 하락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제일 이제 최근에 이제 무라타 제작소가 지금 30% 올랐는데 지금 삼성전기도 오늘 좀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되고 앞으로 그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삼성 그룹주들뿐만 아니라 이제 코스피 100 종목 대부분이 지금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다면 매수하기에 좀 더 편안하게 들어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종목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미 편입하고 있었던 종목에 대한 리뷰 준비를 먼저 했는데요. 김응태 매니저님의 포트 열어볼게요. 자, 어저께 패션, 의류 쪽에 집중한 하루였죠.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이 단 1거래일 만에 7%가량의 수익률을 내줬습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지지부진한데도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플러스권을 잘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계속 보유해야겠죠. 네, 일단은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은 이제 잭스미스에 대한 이제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는 당연히 보유해도 괜찮을 거라고 보시고요. 이미 고가놀이 자리에서 행보하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매물대를 형성하고 있었던 8,800원을 한번 찍지 못하고 나서 어느 정도 저항대를 맞고 있기 때문에 이 저항 구간만 돌파만 해준다면은 계단식 상승선으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실적도 괜찮을 거 보여주고 앞으로 해외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말고도 올해 안에서는 한번 승부를 봐도 될 만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뿐 아니라 올해 조금 더 길게 보더라도 승부 충분히 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걸 저희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좀 섹터를 CXL로 넘어가 볼게요. 가장 궁금하신 종목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네오셈, 7월 초에 이미 17,000원 2차 목표가를 도달한 상황인데요. 자, 오늘도 반도체 다 조정하는 가운데 나홀로 내 갈 길을 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앞으로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종목을 오늘 오후장 탑픽으로 종목을 가져오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포트에 갖고 있다 보니까는 일부러 이제 AS가 리뷰를 종목을 가져왔고요. 저는 이 CX에 관련해서 네오셈은 지금 자리라도 신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서라도 네오셈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도 이제 무료 방송하면서 네오셈에 대한 흐름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다시 한번 추세를 변형시키면서 21선을 올라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에서부터 추세가 아예 바뀌고 있고 다시 한번 2차 파동을 해서 N자형 파동으로 그리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차트 흐름도 그렇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 전에서 이미 어저께 이제 삼성발에 대한 CX에 관련된 수혜주로서 보고 부각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향에 대한 이제 CXL로 주목을 해보신다면은 충분히 뭐 다음 주뿐만 아니라 한동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HBM 다음으로서 타자로서 큰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으니까요.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 홀딩 전략 드리고요. 만약에 없으신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분할 매수로도 접근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약 한 달 만에 이미 40%가량의 수익률을 네오셈으로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매수도 지금 자리 충분히 괜찮다라는 관점에서 리뷰 도와드렸으니까요. 보유자분들은 뚝심 있게 가져가 보시고요. 신규 매수 고려하신다면 지금 자리도 괜찮다라는 포인트 기억해 주시죠. 자, 이어서는 조기준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 하면은 이 실리콘2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저희가 5차 목표가로 제시했던 5만 원은 이미 달성이 된 상황인데 궁금한 건 54,000원. 한 6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고점 도달한 이후에 약간 횡보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믿고 따라가는 투자자분들에게 앞으로의 향방 조언 좀 주시죠. 일단 이제 4만 원을 무너뜨리지 않았더라고요.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뭐 고점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300% 이상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4만 원대인데 다시 이제 조금씩 기관 매수라든가 외국인 매수가 다시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외국인들 팔았다도 다시 재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5만 원 넘어섰는데 제가 이제 6만 원까지도 한번 제시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일단 5만 원 목표가까지 지금 현재 들고 가시고요. 이제 없는 분들은 이제 4만 원 초반에서 재매수하셔서 역직구 실리콘 스타일 코리안닷컴이라고 하면서 아마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약간 줄어들 수도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해운 운임이 올라가면서 이제 실적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상승세는 견조할 거다 생각이 들고 여기가 하나 남아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인도와 남미 시장 진출이 마지막 정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2조짜리인데 제가 보기에는 5만 원 넘어서 6만 원, 뭐 10만 원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러니까 남미와 그다음에 이제 인도 시장을 어떻게 그러니까 뭐 화장품이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인도 사람들이 화장품과 우리나라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만큼 그만큼 그런 쪽에 정착을 하느냐 따라서 10만 원을 갈 수 있는 주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10만 원에 대한 기대감이 열려있는 실리콘2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올릭스도 한번 살펴볼게요. 약 5거래일 만에 12%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저점에서 좀 잡아보자라는 전략이었었는데요. 혹시 지금 추가로 매수해봐도 될까요? 저는 이제 추가로 매수해도 될 것 같은 게 이게 이제 저번 달에 이제 라이센스 반납을 하면서 그때 이제 하락을 했고 6월 24일 날 이제 그때 하락을 했는데 그게 프랑스 업체가 이제 반납을 하면서 빠졌는데 희한하게 하한가가 나오고 음봉이 나온 게 아니라 거래량이 늘면서 양봉이 나왔다라는 거는 그게 악재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 그거를 이겨내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FDA 임상 일상을 가지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겠다라고 하는 거는 프랑스 업체분은 너무 작은 회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큰 빅파마를 찾고 이제 임상 결과 좋게 나왔기 때문에 황반병성 관련해서 임상이 나왔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가 702A로에서 비만 치료제를 하는데 많은 기업들이 이제 한 달짜리 이제 유지를 할 수 있는 비만 치료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우리가 RNA 기반에서 우리가 백신 맞았을 때 3개월에서 6개월에 맞았듯이 그 기반이기 때문에 편의성으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한 번 맞음으로써 에너지 대사량이 늘리면서 비만 효과를 나오고 있고 위고비랑 같이 했을 때 26%까지 체중 감량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위고비가 이번에 판매되면서 문제는 위고비도 요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맞더라도 끊으면 바로 시기를 줄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요요 현상을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올릭스의 기대감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RNA 기반으로 해서 탈모 치료제
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간암 치료제도 있고 메시 치료제도 많이 있다. 파이프라인 확보를 하다.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미래에셋하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작년 9월 달에 2만 원대 샀는데 아직 안 팔고 있더라고요. 10% 정도를 들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페이까지 후기를 좀 들어볼게요. 7월 5일 매수하고 나서 10%가량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략 주시죠. 카카오페이는 10% 올랐지만 저는 이게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이 빠졌고 카카오가 지금은 엄청난 국민의 미움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카카오페이를 매일같이 쓰고 있고 점진적으로 쓰는 빈도는 늘어나고 쓰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 그다음에 글로벌하게 카카오는 성장하고 있다. 카카오가 지금 현재 김 부회장이 구속이 되든 안 되든 카카오페이는 망하지 않을 거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자녀들한테도 저축성으로 사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 가지 악재,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계속해서 저희는 쓰고 있다라는 게 이 현실 또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리뷰 함께 해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공략주 공개하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각각 2개씩 4개의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공략주 열어볼게요. 자, 섹터 나뉘어집니다. 전력 쪽에서 LS 에코 에너지 편입하고요. 자동차 쪽에서 KG 모빌리티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으로 먼저 가볼 텐데 LS 에코 에너지가 상반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였다라고 해요. 하반기는 어떻습니까? 하반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올해 매출액이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최대로 나올 거라고 기대 전망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력 케이블에 대한 안정 인증을 미국에서 이제 획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적 모멘텀도 남아 있고 앞으로 해외 매출에 대한 꾸준한 증가세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익을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서 지금 LS 전선이 1조 규모를 투자하면서 미국에다가 공장을 또 한번 신규 건설을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한번 주가가 한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와 관련해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공장을 짓고 나서부터 현재 미국의 전력 수요가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서 바로바로 이제 물량을 출하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이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LS 그룹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한 번 더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전력기기 종목들이 대부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유독 LS 에코에너지만큼은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마찬가지로 그만큼 시장에서 강하게 버텨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파동이 좀 한번 크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겠습니다. 일단 LS 에코에너지가 가지고 있던 이제 해저 케이블에 대한 이제 그런 라인도 있지만은요. 그 라인을 합쳐가지고 또 한번 미국 수출품에 대한 라인업 자체가 확장됨에 따라 가지고 이번 올해 실적도 좋지만은 이번에 나왔던 2분기 실적 자체가 지난해 1년 동안의 매출액에 대한 그것보다 만큼 이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 실적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올해 매출액들도 사상 최대로 찍힐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그 점을 기대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주가가 워낙에 또 무겁기 때문에 다소 좀 움직임이 또 둔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떠한 이벤트만 나온다라고 하면은 장중에 급등하는 종목들도 마찬가지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고요. 일단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4만 원까지를 보고 있는데 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목표가 4만 원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가 매수 한번 편입하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가 4만 원이고 만약에 4만 원 도달한다라고 하면은 2차 목표가까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라인은 29,0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 LS 에코 에너지에 대한 모멘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는 KG 모빌리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액티온이 흥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실적까지 연결될까요? 일단 KG 모빌리티는 사실은 우리 쌍용차인데 이제 KG 그룹으로 인수됐는데 과연 이게 이제 성공할 수 있는지 이제 바닥권에서 상승을 하고 조금씩 이제 거래량이 실렸는데 중요한 거는 2024년 1분기에 이제 완성차가 한 3만 대가 좀 안 됩니다. 매출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는 이제 12,000대고 수출이 17,000대로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내수는 줄었지만은 수출이 늘면서 튀르키예에다가 이제 3,600대 수출을 하고 마케팅 효과에서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내수가 늘어나면 좋을 것 같은데 새로 이제 액티언 과거에 액티언 보면은 투구처럼 생긴 액티언인데 이게 새로 나온 이제 모델을 봤더니 사전 예약이 16,000명이나 지금 현재 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를 봤더니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뭐 3천만 원대 초반에 중소형 차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차가 과거에 토레스도 이제 디자인도 그렇고 액티언도 이렇게 바뀌어지고 이제 로디우스도 점점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과거에 이제 정말 안 좋았지만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매출이 이제 1분기에 1조가 찍었고 올해 매출을 보면은 이제 5조 5천억 매출에 1,000억 정도 영업이 흑자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그렇지만은 네,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흑자가 또 앞으로 더 커질 거다. 그러니까 이
KG 모빌리티를 인수한 곽재신 회장이 마이다스의 서운이시거든요. 그래서 KG 스틸도 인수했는데 동부제철이거든요. 적자 기업을 연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흑자 기업으로 만들어 놓은 분이시고 KG 케미칼도 그렇고 법정관리지 회사를 인수해서 지금 쌍용차를 법정관리 인수했는데 제 생각에는 올해 1,000억 정도 흑자 나오면 지금 현재 차들 전기차가 이제 EV 토레스가 EVX가 지금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대도 그렇고 그러면서 점점 자동차 기업들로서 이제 리스크는 벗어났기 때문에 현재가에서 매수하시고 목표가 8,000원까지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5,000원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LS 에코에너지와 KG 모빌리티까지 첫 번째 공략주 만나봤습니다. 궁금하실 두 번째 공략주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앞서서 반도체 이야기를 김용태 매니저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여기서 종목 하나가 편입됩니다. 두 번째 공략주 열어볼게요. 장비에서 엑시콘 편입하겠고요. 에너지 기업이죠. 대표주자 SK이노베이션의 매력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XL이죠. 네, 맞습니다. 네오셈을 가져오려고 하다가 포트에 있어서 네. 저희가 또 오키스전자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주자로 갖고 있는 게 이제 엑시콘인데 엑시콘도 포트에 편입하면서 CXL에서 한번 주목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동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면서 메모리 테스트 시스템 전문 업체이면서 또 삼성향에 대한 이제 CXL 장비를 공급하겠다라고 밝히는 모습 때문에 삼성전자 향으로서 이제 주목을 받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CXL 테스터를 개발을 했고 주 고객사가 삼성전자다 보니까는 어제 삼성전자가 CXL에 대한 굉장히 많은 포부를 밝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장중에 24%나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은 CXL에서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서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오셈이라든지 엑시콘이라든지 오키스전자 이런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차트를 같이 보시게 되면은 같은 맥락으로서 흘러갈 수 있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세 종목을 전부 다 편입을 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한 종목은 좀 포트에 담아두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엑시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제 급등하고 나서부터 오늘은 좀 눌림목짜리 나왔지만은 그래도 오늘 역시나 다행스럽게 양봉 전환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늘이 아니더라도 다음 주부터 상승 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정 고점을 넘어갈 거라고 보여주고요. 일단은 1차 목표가는 저는 28,000원 높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엑시콘도 있지만 네오셈이라든지 뭐 오킨센자도 같이 보면서 같이 주가가 올라갈 때 엑시콘이 먼저도 갈 수가 있고요. 지난 유상증자를 받고 나서부터 한번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지난 7월 초쯤에 한번 그 자리를 전부 다 회복시키면서 올라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손절가는 19,0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할 테니까요. 분할 매수로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CXL에서 한 종목은 감고 있어야 된다. 앞서서 저희가 여러 이야기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엑시콘도 한번 편입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SK이노베이션으로 한번 가볼게요. 합병 이슈가 있는데요. 뭐 시너지 좀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어제 이제 세론 나온 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세론도 컸지만은 이제 원전 주체 세론도 컸지만 SK 이노베이션 세론도 엄청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굉장히 올랐다가 이제 이렇게까지 하락할 일인가라고 생각이 들 만큼 이제 시간으로도 많이 떴는데 12만 7천 원대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11만 원대로 주저앉았는데 지금 SK 이노베이션을 보면 이제 만약 SK 온만 이거 뺀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주식이 바로 20만 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석유화학 관련해서 유가라든지 그다음에 바이든 트럼프의 그 관련 트레이딩 관련 주이기도군요. 석유 관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SK온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저평가되어 있는데 그 SK온에다가 합병을 하죠. SKENS라든가 여러 우량 회사를 합병하고 또 매각을 하고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빠져내렸다는 겁니다. 원전은 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2029년에 이제 착공을 해서 2036년에 상용화를 하기 때문에 아주 먼 미래지만 SK이노베이션은 지금 합병은 바로 올해 주총하고 내년도에 바로 합병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본 총계가 30조인데 현재 이노베이션 시가총액이 10조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K온이 적자긴 하지만은 SK이노베이션이 흑자, 지금 현재도 작년 한 1조 2천억의 영업이익이 났고 그 전에 2020년 3조 9천억, 거의 4조 정도 석유화학부터 시작해서 화학 제품을 해서 흑자가 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1분기에 5천억 나왔고 2조 2천억의 영업이익을 예상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을 추천드리겠고요. 외국인들이 22% 들고 있고 연기금이 최고에 샀습니다. 어제 금융투자가 프로그램 매도해서 매도했을 뿐이다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시면서 매수하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가에서 매수하시고 13만 원까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0만 원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4개의 종목을 편입해 봤는데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김흥태 매니저님은 LS 에코에너지와 엑시콘을, 조기준 매니저님은 KG 모빌리티와 SK 이노베이션이었습니다. 각각의 가격 전략도 잘 기억해 주시죠.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는 통로가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흥태 매니저님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무료 방송은 없고요. 네이트 녹색밴드로 들어오시면은요, 제가 아무래도 종목에 대한 리뷰라든지 정보들을 많이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말에 무료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자세한 시간 계획과 링크는 네이트 녹색밴드에서 게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무료 방송이 조기준 매니저님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3시 50분입니다. 주제 알려주시죠. 오늘 이제 뭐 코스피는 주저앉았는데 코스닥 몇 종목이 이제 신규 상장 종목과 더불어 해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10% 뭐 상한가도 가고 있는 종목이 나오는데 오늘 핫한 코스닥 몇 종목 알려드릴 테니까 3시 50분에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이 오늘 노란색 넥타이를 하고 오셨는데요. 다음 주에는 반등을 예상한다라는 분석이 두 분께 나왔던 만큼 이런 봄 기운이 증시 안에 다시 돌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